안녕하세요. 쉽고 명쾌한 설명 훈이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컵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얼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요, 미지근한 물을 가만히 놔둬요. 그렇다고 해서 얼음과 뜨거운 물로 분리가 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자발적으로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요거를 설명할 거예요. 이런 걸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어가 과학에선 상당히 좀 중요한 개념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엔트로피를 최초로 설명한 과학자가 있겠죠. 클라우지우스라는 독일 과학자거든요. 그분의 설명을 우리가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볼츠만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볼츠만이 클라우지우스와는 다른 방법으로 엔트로피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볼 거고요. 마지막은 그게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 이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로피는요, 클라우지우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물질계의 열적 상태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자연계에서 여러분,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흘러요? 그렇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방향성에 주목을 하면서 클라우지우스는 이렇게 말해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열 에너지의 변화량을 온도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데, 엔트로피 증가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고립계에서요, 그 계의 에너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엔트로피 증가라고 이야기해요. 에너지라는 게 뭐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즉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고립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립계는요, 주의하고 열, 에너지, 즉 에너지 물질을 교환하지 않는 계를 우리가 고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라는 설명을 이제 해준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볼츠만이 뭔가 다른 설명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볼츠만은 이런 설명을 해요. 통계 역학적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엔트로피에 대해서 볼츠만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개가 처해 있는 거시 상태가 취할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에 상응하는 값. 말이 조금 어렵죠. 자, 거시 상태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일 거예요. 근데 이 거시 상태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정말 작은 미시 입자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즉 거시 상태는 미시 입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미시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거시 상태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미시 상태의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엔트로피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거시 상태를 결정하는 미시 상태의 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개의 미시 상태를 각각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이 엔트로피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바로 잉크방울이에요. 자, 잉크방울을 물 위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게 흩어지겠죠. 향수병이 있어요. 향수병 뚜껑을 열어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향기 분자가 퍼져 나갈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음을 실온에 놔둘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녹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거시 상태가 가질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가 적은 거에서 많은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시 상태의 수가 적은 것과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것은요, 미시 상태의 수가 많은 쪽이 경우의 수가 훨씬 커요. 그 말은 일어날 확률이 낮은 쪽에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즉 그게 엔트로피가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간 거죠. 그러면 아까 엔트로피는 뭐 한다고 했죠? 증가하게 돼 있다고 했어요. 즉 그 말은 일어날 확률이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나는 확률이 큰 데서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쪽으로 가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방향성을 띠게 된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는 집중 상태에서 분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분산해서 집중을 하기에는 뭔가 다른 외부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흔히 비유할 때 이런 말을 하거든요. 방이 있어요. 방이 잘 정리정돈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저절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어지러워집니다. 방이 지저분해지죠. 근데 그 지저분해진 방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때야 되죠? 우리가 뭔가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고립계라는 말을 했잖아요. 고립계는 외부와 에너지 물질이 교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에너지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상태수가 많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은요, 결론 이겁니다.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에너지는 집중 상태에서 분산 상태로 간다고 했죠. 에너지의 분산이 결국 무질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사용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르 탈란피라는 생물학자인데요. 이분의 일반 체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체계를, 사회 체계를 둘로 나눠요. 하나는 폐쇄 체계, 하나는 개방 체계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죠. 폐쇄 체계라는 게 다른 체계와 교환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뭐랑 동일시하면 될까요? 고립계겠죠. 근데 아까 고립계는요, 엔트로피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럼 폐쇄 체계 역시 똑같습니다. 폐쇄 체계는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요. 그게 결국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체계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 갈까요? 무질서한 사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갈등의 사회가 될 거고요. 그 사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기는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면 개방 체계라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개방 체계는 외부로부터 뭔가 에너지가 유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용한 에너지가 오히려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네겐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해요. 네겐트로피는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거티브에 엔트로피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개념어가 네겐트로피거든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유입받으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네겐트로피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회는 어떤 시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네겐트로피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증가 정도를 나타내는 양인 거예요. 엔트로피하고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있을 때, 아니면 따뜻한 물과 얼음이 있을 때 이게 미지근해질 수는 있지만 미지근해진 물이 둘로 분리될 수는 없다.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에딩턴이라는 사람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에딩턴이라는 영국 천문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엔트로피의 증가와 관련해서 시간의 화살 개념을 이야기도 해요. 시간의 화살이라는 건 시간은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도 했대요. 붕괴되지 않을 유일한 고전 열역학의 물리 법칙이 결국 열역학 제2법칙이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는 다들 아셨을 거라고 믿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겁니다. 엔트로피는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요?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안녕!